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다음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그간의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간밤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고 나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0.76% 오르며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가 중국 OTT에서 스트리밍됩니다. 중국 OTT에 한국 드라마가 업로드되는 것은 지난 5월 25일 배드앤크레이지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바른손 등 OTT 콘텐츠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과감하게 유턴에 나섰지만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 주민들은 마스크와 검사 키트, 소독제 등의 공동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규모 감염 사태에 자체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라 우리 시장에선 휴마시스, 수젠텍 등 일부 바이오주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준 고마운 금요일에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하죠. 임상현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섹터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오늘은 확실히 OTT 테마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이 중국의 OTT인 비리비리에서 방영이 되기 시작했다. 8일부터 방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OTT 관련주들을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OTT 부분들은 한알령 현재 현재 해제에 대한 최대 수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 중국의 OTT 관련된 업로드가 된 부분들이 지난 5월달 이후로 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업로드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류에 대한 열풍이 나름대로는 미국에서부터 약간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현재 BTS가는 워낙 유명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한국에 대한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인기적으로 이제 부상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아바타가 이제 물의 길이라는 아바타 2죠. 12월 14일 날 현재 개봉이 좀 되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콘텐츠 관련된 부분으로 확산이 현재 순환매가 좀 돌고 있고 이게 화장품주나 아니면은 K푸드, 음식료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바른손이 크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바른손 는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후발주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국내 유일의 디즈니 디즈니 관련 넷플릭스 그다음에 이제 부분에 대한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특수 효과에 대한 어떤 현재 현재 허가가 됐던 유일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21선에 이제 다시 한번 지지 그다음에 이제 층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상승의 이격들이 약간 현재 적은 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후발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약간의 어떤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방송 프로그램 전문 제작 업체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트를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이제 이중 눌림목
바닥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의 상승 삿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숨고르기 형태가 진행이 된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또 하나의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보자면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아직까지 바닥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뭐 영화, 영상, 교육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삼각 수렴령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바닥권을 뭐 좋아하신 분들은 한번 거래량이 약간 분출되려는 조짐 보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슈어박스입니다. 슈어박스는 오리온 홀딩스 그룹 계열사의 영화 드라마 제작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인맥 네트워크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사업 추진한다는 기대감들이 약간 뭐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OTT 관련된 뭐 하나은행에 대한 뭐 수혜주로서 약간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들이 다소 많이 살아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OTT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그 영화 아바타 2 개봉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연결된다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뭐 특수효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좀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부분들을 약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OTT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 물론 중국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아바타 물의 길이 14일에 한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한다는 소식 어제 유레카에서도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는데 바른손 E&A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이미 좀 날아간 측면이 있다. 따라서 쇼박스라던가 버킷 스튜디오라던가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임상현 파트너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관련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게 바로 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 봉쇄 완화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었는데 그것 외에도 지금 중국 주민들, 중국 국민들은 검사 키트 같은 것들을 지금 속속 사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이오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예, 중국 상황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에는 이제 PCR 검사를 해서 검사를 받고 나서 어떤 그 현재 출입 통행증 48시간 내에 발행한 걸 했는데 지금은 그 바뀌어가지고 신속 진단 키트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신속 진단 키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이 이러는데 일부 이제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굉장히 크게 유행이 좀 될 확률이 많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현재 그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겨울에 유행이 되면은 20만 명까지도 현재 하루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지금 잠잠한 부분이 좀 있지만은 트리플 데믹이라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트리플 데믹은 현재 코로나,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 그다음에 일반 감기 이게 혼합으로 융합이 되는 부분들이 유행이 될 수 있다 해서 마스크 재착용 여부를 일부 주에서는 검토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마스크를 해제한다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스크 해제에 관련된 이슈들은 현재 카타르 올림픽에 갔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참고 살았나 하는 그런 이슈가 좀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습니다. 물론 이게 마스크를 좀 해제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진 건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위드 코로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단 키트 관련주도 가고 화장품주도 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4개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강한 부분들이 휴마시스 관련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 전체 다른 요인들은 좀 있어 보이지만은 휴마시스 부분들이 제일 이제 강하게 현재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한번 좀 냈고요. 그리고 조정이 되더라도 한 절반 정도까지 현재 조정이 되고 다시 한번 현재 N자형 흐름들을 진행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건 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휴마시스가 이제 제일 크게 올랐던 부분들은 알다시피 타액 진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신속 항원 키트 그러니까 PCR 검사는 말고요. 신속 항원 키트 이런 부분에 특화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가장 많이 그 현재 매출이 이제 신장된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꼽는다면은 휴마시스하고 수젠텍하고 엑세스바이오 뭐 이 3개 종목이 영업이익 급증이 최고의 어떤 그 현재 현재 항원 키트가 나오면서 뭐 이런 부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3개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암 진단부터 코로나까지 한 100여 개의 진단 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수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수젠텍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 휴마시스와 같이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진단 키트를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한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알아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수젠텍은 생각보다 많이 현재 이슈화 되지 않았고 또 시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서서히 약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절적인 유행이라 할지라도 한번 슈팅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수젠텍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엑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매출액 상위 탑 리스크 현재 중에서 크게 올랐던 현재 기업에 대한 내용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엑세스 바이오도 잘 보셔야 되는데 엑세스 바이오도 한번 크게 상승한 뒤로 전혀 움직임이 좀 약간 뭐 조용하다가 최근에 약간 절반 정도 빠지다가 행보의 끝자락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 다지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한 번 정도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관심 있게 관심주로 하는 종목은 EDGC라는 종목인데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좀 했던 종목으로 언급을 좀 드렸는데 EDGC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좀 알아야 될 이슈가 이제 인공고기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그 현재 자유사회 연구 어떤 플랫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숨어 있는 재료가 동시에 좀 있기 때문에 EDGC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현재 바닥권에서 전혀 시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그 단기 슈팅도 좀 가능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4개 종목으로 압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바이오주 가지고 오실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임상현 파트너님이신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다음 주 장중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 지켜봐라, 관심 가져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종목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어떤 종목들인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그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에 관련된 중소형주 쪽에서
한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KCC 건설, 금호 건설, 코롱 건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장이 약간 뭐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슈팅 슈난매는 약간 나오진 않았는데 미리서 이제 급등했던 종목, 그다음에 오늘 뭐 추세 전환이 됐던 종목 한번 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용 현재 회장이 현재 유럽 아랍에미리트 방문, UAE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그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제 방문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바이 현재 현재 도신도시 프로젝트가 한번 개봉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이슈도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와 함께 현재 그 답방, 그러니까 1월 추정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1월 말 답방과 함께 본계약이 좀 체결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도 현재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계약 40조 어떤 수주가 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절차와 함께 이제 다시 한번 현재 사전 어떤 조율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현재 이제 KCC 건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차트가 이제 상승사파 십자도죠. 이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틀 동안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약간 지금 약간 조정을 약간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KCC 건설 같은 경우는 금강그룹 쪽가 좀 되고 아파트 브랜드는 스위치행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좀 있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한번 이제 시세 분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탑픽주로 이야기했던 현재 금호건설은 조정 시 매수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빠졌습니다. 지수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장대 양분이 다시 한번 나와줬던 그런 그 이슈가 좀 있는데 현재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뭐 참고적으로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는 어울림이고 킹살만 공항 스웨즈 관점에서 한번 부상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해외 진출, 동남아시아 해외 진출 노하우 어떤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중소형주 쪽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눌림 몫이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이제 다른 프로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현재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2개 정도 언급을 하면은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 컨텐츠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최근에 언급을 좀 드렸었던 그런 사항인데 오늘 이제 10% 이상 이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신규로 버킷스트라든가 좀 전에 언급했던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대신정보통신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날 장중에 그리고 요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이슈가 부상이 되고 있죠.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그다음에 다우 데이터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정보통신도 약간 비싼 개념으로 또 최근에 이제 유승민 관련된 뭐 그런 쪽으로도 약간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으니까요.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봐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유레카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한류 대장이라는 키워드 준비를 해봤고요. 그 아래에는 화장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명동거리를 자주 가지만 예전만 해도 명동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어보다는 중국어나 일본어가 훨씬 더 많이 들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소리가 조금은 잦아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꿈틀꿈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왜 화장품주를 제가 언급을 했냐면은 K 현재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한류 열풍이 불었고 네. 뭐가 떴는지 보시면은 이번에도 뭐 클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첨단 대장이 화장품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최근 어떤 그 뉴스 키워드를 보시면은 중국 방역 완화에 이제 한국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되면서 화장품주가 들썩거리고 있다 하는 이슈가 계속해서 현재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실제 그런 부분들 좀 있죠. 그래서 또 현재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뭐냐면은 중국 그 방역 해제라 할지라도 중국 화장품 한류는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MZ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애국심 관련된 어떤 조류가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산 브랜드 아니면 아예 쓰지를 않은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 부분 때문에 현재 K뷰티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북미 이쪽으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새롭게 한류가 부상이 된 일본 이쪽에서도 부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 한류 열풍이 다시 한번 현재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드라마를 보면서 현재 화장품 그다음에 표현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색조 화장품 쪽으로 인기가 좀 있지만은 이면적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K-드라마 열풍의 최종적인 수혜주는 화장품이지 않느냐. 그게 2015년에 한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약간 한번 여담이지만은 이제 한번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보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굉장히 큰 시세를 2015년에 냈었던 그런 황제주의 열풍이 났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오페 에어쿠션 관련된 이걸 에어쿠션 물론 그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번 톡톡해서 바르면은 그 안에 네. 다 있어서 한 번에 화장이 되는 그게 최초로 한국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걸 그 선풍적인 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이 됐고 또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었던 부분들은 이제 한방 화장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그다음에 LG 생활 건강의 후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어떤 전통적인 마인드하고 결합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이제 폭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고급 화장품들은 전부 다 설화수 후 이런 부분을 현재 어떻게 세트로 사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겨났던 진풍경들이 과거에 한번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제가 그 당시에 2014년, 15년 화장품 열풍이 불었을 때 과연 현장 조사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시세가 냈던 부분들이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현재 그 8만 원짜리가 6배죠. 47만 6천 원까지. 굉장히 2014년, 15년에 대형주가 이 정도의 열풍이 상당히 불었던 시기가 좀 있었던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중소형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직접 탐방을 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들은 현재 쇼핑하러 갔는데 저는 현장 조사 결과 가서 전부 다 이제 쇼핑몰에 다 들어가 봐서 중국인들이 뭘 사고 그다음에 어떤 메이커에 있는지 한번 쫙 관심 있게 지켜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인들은 뭐냐면은 이게 쇼핑 현재 가게에서 사면 비싸기 때문에 도매상 공장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공장에 좀 찾아갔던 그런 이게 도매센터, 유통센터 일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업자도 만나고 그 OEM 방식을 어떻게 생산합니까? ODM 방식을 어떻게 생산합니까? 그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여곡절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잡아냈던 것이 뭐냐면은 상상 LNS. 그러니까 지금은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줄기세포를 하다가 이런 그 부분들로 바뀌면서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메딜이라는 그때 당시 브랜드였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가격이 3,000원대에서 무려 12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폭발을 했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뭘 하는 건가 자세히 봤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달팽이 크림, 마유 크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다 제비집, 뭐 S&P 화장품, 현재 마스크팩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리더스 코스메틱이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막 이렇게 몇천억 단위로 현재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정신없이 올라갔던 뭐 그런 그 형태가 나타났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중소형주 쪽에서 제가 그때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코리아나 브랜드를 찾아봐서 한국 화장품은 현재 어떤 브랜드고 또 실제 찾고 있느냐. 그다음에 코리아나도 마찬가지. 그런 중소형주 브랜드도 많이 발굴을 했었고 또 실제 그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현재 3,000원대에서 무려 18,000원까지 직접적인 현재 뭐 추세 매매 그 리딩을 좀 했던 과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 가장 잘 나갔었죠. 산성 LNS, 그다음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이쪽으로 미리서 접근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좀 있었던 뭐 그런 전례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는 과거고요. 그래서 화장품 쪽이 나름대로 꽂히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화장품의 수출입 동향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그 열풍이 사그라든 이후로도 현재 어떻게 보면 수출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어떤 성장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체감상으로 느끼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이 뭐 세계의 한 탑 5, 이 정도 현재 지배력 또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하지만은 글로벌 화장품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대부분 보면은 현재 그 외국계 메이커 부분들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그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또 성장성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의 우리나라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브랜드 점유율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현재 국내 중국의 자체 브랜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출의 비중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북미, 동남아 이쪽으로 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전망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의 화장품이 열심히 어떤 시장 개최를 한 결과 약간 놀라운 어떤 그 부분들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가 당연히 1위죠. 1위고 2위가 프랑스 미국 옆인 캐나다. 3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와서 3위까지 링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굉장히 콧대음 높은 어떤 미국의 어떤 소비 심리층을 완벽하게 좀 공략을 좀 하고 있는 것이 한류 드라마 열풍, 그다음에 BTS 열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을 진출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중요한 포커스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면 되는데 미국 화장품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온라인 채널,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래쪽에 온라인 채널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점 개념 쪽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현재 그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MZ세대의 어떤 부분들은 유행이 짧고 그다음에 대형 브랜드보다는 소비 심리에 맞는 중소형 브랜드의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 흐름들이 어떤 트렌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이커머스 쪽에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는 예전에 요코들이 직접 현재 와서 현재 화장품을 사고 이렇게 귀국하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떤 아르바이트까지 있냐면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뭐 생겼을 정도로 굉장히 직접 오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어떤 붐이 저는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또 움직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참고적으로 이제 국내 화장품 전문 브랜드 평판 순위, 랭킹 순위를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면은 전문점 브랜드의 넘버원은 올리브영입니다. 그다음에 올리브영이 비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뭐 이니스프리, 미샤,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더 페이스샵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전문 브랜드 쪽하고 관련 기업 보시면은 미샤 같은 경우는 애블 CNC 쪽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약간 후순위지만은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이나 뭐 남성 화장품 이쪽으로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약간 생소한 개념, 트렌드에 맞는 것 보자면은 무조건 토니모리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밑에 쭉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이런 순으로 현재 있고 또 이게 이제 상장 기업이다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이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면서 하고 있지만은 틈새 브랜드 부분들이 토니모리나 아니면은 클리오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MZ세대에 맞는 어떤 그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쪽에 더 관심을 또 갖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 임상현 파트너님이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신가 했더니 직접 탐방도 해보시고 임상현 파트너님의 열정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그렇다면 좀 관련주들 차트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관련주에 대해서 뭐 전체를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리마인드 복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랭킹 1위, 2위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관련 기업들은 애경산업, 애블 CNC, 뭐 이차한불, 한국장품, 코리아나, 뭐 토니모니, 클리오, 한국주철광, 바이오스마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현재 참고적으로 보면은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가 아직까지 뭐 그 내용이 약간 잘 모르신 분도 좀 있지만은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화장품 원료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로 하는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화장품을 전문 유통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 쪽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은 한국장품, 코리아나. 옛날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던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제 기억 속에도 강렬한 내리에 좀 남아 있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요새는 또 취향이 달라져서 토니모리, 클리오의 어떤 MZ 세대의 취향에 맞는 브랜드가 굉장히 떠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좀 유지하게 좀 지켜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유통 전문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되는데 유통 전문 같은 경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신세계에서 현재 해외 명품 화장품을 수입을 하기도 하고 대행을 하기도 하고 국내 화장품의 부분들을 해외 쪽으로 하는 그런 부분,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랜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사업의 어떤 그 중장기 성장성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보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유통 전문인데 이거는 중국을 위주로 징동닷컴의 위탁 대행 어떤 그런 사업을 좀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쪽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위에 뭐 바른손, 코스나인, 뭐 제로투세븐 정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마스크 쪽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SD 생명공학이 또 예전에도 유명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S&P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많이 좀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색조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단순히 색조가 될 것이라는 피상적인 물론 이제 맞습니다만은 K 한류가 열풍이 되면서 한국식 화장품, 한국식 색조 이런 게 관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또 브랜드가 굉장히 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클리오라는 현재 브랜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패밀리 SC라는 약간 생소한 업체입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최실한 남편 현재 김태욱이 CEO에 있으면서 현재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다크호스 쪽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이패밀리 SC 현재 최실화 가로하고 최실화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쭉 이제 관심 있는 거 좀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OEM 방식, ODM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매매 공장을 현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그래서 공장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산 대행이 OEM 방식이고 ODM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까지 어떤 성분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이 ODM 방식에 해당이 되는데 한국 콜마하고 이제 코스맥스 그다음에 잉글우드 랩이 있는데 그중에 잘 알려진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는 알려졌는데 잉글우드 랩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약간 직접 진출해서 미국의 OEM, ODM 방식의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불고 있는 어떤 그 인프라 관련된 그 현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잉글우드 랩이 또 의외로 또 강세 부분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 제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회사 이 부분들도 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간 뉴페이스 종목 미원상사라는 회사가 있죠. 그다음에 컬러레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근데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진주 펄 관련된 그런 부분들 특화된 부분들 가지고 있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뭐 스킨케어 관련된 특화된 또 기술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호스의 관점이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그 마지막으로 화장품 재료 용기 하면은 국내 시장 지배율은 1위는 무조건 연우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중에서 한번 차트를 간단하게 뭐 시간 내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한국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죠. 과거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격이 충분히 낮아진 상황이 좀 있죠. 그래서 한번 순환매 현재 눌림목이죠. 눌림목이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월봉으로 한번 보면은 예전에 뭐 한번 굉장히 저점에서 1,000원짜리가 무려 2만 원짜리까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에서 멈춰주는데 아무튼 현재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매집성인 장대 양봉이 나왔고 고점 대비 한 일주일 정도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코리아나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현재 MZ세대가 좋아하는 토니모리 기초 화장품 부분들 잠깐 보면은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격이 좀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는데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브랜드임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색조 화장품은 클리오라는 종목이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재 그 두 가지 MZ세대 좋아하는 두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 클리오의 이제 다크호스인 현재 그 최실의 남편이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이패밀리 SC도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다크호스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보면은 현재 미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현지의 또 수요를 볼 수 있는 잉글우드 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파 10자도죠. 이렇게 되면서 완만하게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특화된 핵심적인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화장품주, 주목할 만한 화장품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화장품주 더 깊게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다음 주 투자의 길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어떤 유레카 종목 선정을 해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바로 실리콘2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실리콘2 하면은 약간 뭐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뭐 실리콘 1, 2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이름이 실리콘2인데 그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그 잠깐 이제 운영에 개입을 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어떤 이커머스 기업의 현재 뭐 그 네이버의 이제 쇼핑몰이죠. 이런 부분에 입점도 해야 되고 만약에 해외로 간다면은 이베이 그다음에 아마존도 입증을 해야 되고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면은 현재 큐텐 이런 부분까지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개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근데 이걸 또 홍보 마케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 파워를 알리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주문부터 발송까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걸 모든 것을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현재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커머스 사업이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커머스는 뭐 11번가라든가 쿠팡이라 뭐 이런 이제 네이버 쇼핑몰 이런 큰 업체 말고 현재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에 이런 화장품에 특화된 부분들, 그러니까 특색 있는 어떤 그 브랜드 파워 부분들의 그런 플랫폼 기업의 어떤 그 운영을 하는 업체가 이제 실리콘2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2는 딱 한 개념으로 보면은 화장품 전문 해외에서 역직구를 하는 현재 이커머스 스타일 코리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현재 직접 브랜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현재 국내 여러 가지 중소 브랜드, 중소기업 브랜드를 약 200여 개 정도 브랜드를 모아서 현재 그 플랫폼 사업을 만들고 해외 100여 개국에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체인데 미국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리콘드의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 이제 실리콘2를 고르게 된 부분들은 현재 대형 화장품의 또 브랜드의 또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MZ세대의 중소형 브랜드의 또 선호 현상이 약간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특화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실리콘2에서는 자체 채널, 자체 인플루언서, 유튜브, SNS 기반의 마케팅할 수 있는 현재 멀티 유스 기능이 있고 또 자체의 스튜디오 운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업 형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현재 할 수가 있는 그런 토탈적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회의 어떤 뭐 현재 말레이시아 사람이 말레이시아 언어도 모르는데 댓글로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만료자 현지인을 고용을 뭐 해야 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다 대행을 한 업체에서 다 대행을 좀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첫 번째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K뷰티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좀 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K푸드, K패션, K스타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실리콘2를 약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체 보유 채널, 그다음에 인플루셔 풀 이런 그 현재 이커머스 부분들의 완벽한 솔루션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쪽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약간 비슷한 업체들이 국내에서는 뭐냐면은 현재 중국 위주로 하는 기업들은 현재 그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제로투세븐이나 그다음에 코리아센터나 그다음에 브랜드 그 현재 엑스코퍼레이션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이런 특화된 플랫폼, 전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실리콘2는 현재 중국을 제외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리콘2의 어떤 그 성장성들은 매출액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시세가 현재 전혀 나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현재 대량 거래가 한번 이렇게 터졌고 어제 운봉이고 장중 운봉이라서 괜찮다 했는데 종가에 좀 장이 좋다 보니까 좀 들어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좀 생각이 좀 크게 현재 높지는 않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바닥에서도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의 형태로 보면도 마찬가지죠. 주봉의 형태로 보면은 고점 6,800원 대비 현재 굉장히 절반 이상 좀 빠진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현재 플랫폼의 가치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한 현재 700원. 조금 이제 빠지면은 한번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한 2,500원 정도 약간 보셔도 되고 목표가는 노란톡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현재 화장품 관련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재료 공개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에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2015년에 현재 산성 LNS 그러니까 그 부분들 리딩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코리아나나 항공장품도 현재 잡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시장 조사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현재 K 한류의 어떤 대장주는 화장품이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꼭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역시 화장품주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는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도 열정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